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방문량 기준 2023년 12월이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땡땡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땡땡가지인데요. 특히 2023년 9월에서 12월까지 오픈한 기간의 대표님들께서 우리 기간은 아직 오픈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서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평가나 현지조사 잘 맞으려면 연별로 해야 되는 일, 분기별, 반기별 해야 될 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방문형센터에는 많은 업무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자세하고 방대한 것이 평가 매뉴얼입니다. 평가 매뉴얼을 보시면 각 지표마다 매월, 매년, 분기별, 반기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분기, 반기, 연별에 대한 것은 분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반기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7월, 12월까지. 1년이라고 하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라서 대표님 오픈한 날짜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내가 23년 9월에 오픈했다고 24년 8월까지가 1년이 아니고 23년 9월에 오픈을 하셨다면 12월 말까지가 딱 1년입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아있어도. 23년 12월에 오픈하셨더라도 4분기, 하반기 23년 매년 해야 되는 일들은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고 일이 몰려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억울하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걸 다 해야 된다니. 근데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문약 23년도 지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법정 의무 교육 중에서 기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편한 것들도 있습니다. 원래 12월 달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말이 길어지니까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링크 참조하시고 글을 보는 게 낫겠네요. 댓글 넣어 드릴게요. 어떤 방식이든 기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법정 의무 교육이나 사회복지 필수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실 일, 인건비 지급 수준 점검입니다. 방문형의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12월 급여를 내년 1월에 지급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내년에 급여를 지급하시기 전에 우리 기관의 직접 인건비 비율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추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추는 이유는 기관의 잉여금인 기타 전출금을 대표님이 만약에 가져가신다고 하면 이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추는 것이 선결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인건비 지급 수준은 통장에서 나간 금액 기준으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통장에서 나간 금액을 합산해 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뒤로 돌려보지 않으셨다면 통장과 꼭 비교를 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급여 대장만 보시고서 공단 청구하실 때 입력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방문요양은 86.6% 이상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나가야 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월급을 주고도 또 못 맞추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서 나간 금액들을 다 합산해 보셔라 말씀드리는 거고, 게다가 사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금도 포함되니까 사대보험 공단이나 적립된 퇴직금들도 23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점, 통장 나간 거 기준으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12월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숙제 세 번째, 예산 보고 및 1년 회계 훑어보기입니다. 이미 예산 보고는 이미 여러 번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빠르게 신고를 무조건 하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회계 훑어보기 같은 경우에는 1년간 회계 장부를 맡겼다면 회계 장부상 증빙 내용이 빠진 게 없는지, 사용 내역 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는지 한번 훑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회계연도 23년이 지나가기 전에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좋으시니까요.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통장 내역과 영수증 그리고 장부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제대로 통장 내역에 맞춰서 회계 장부가 작성되었는지, 우리 기관 회계가 문제가 없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시겠지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12월 가기 전에 방문요양 해야 할 일 네 번째, 바로 평가 기준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가 진짜 많아요. 이거는 평가 세칙, 평가 매뉴얼을 직접 읽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할 테니까 멈춰서 보세요. 지표 2번을 보시면 직원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반영 안 하셨으면 12월 내에 마무리 하시고요. 건강검진 안 한 직원 있으면 이번 달 내에 다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계약직 직원이 있다면 내년 근로계약 다시 쓸 준비하시고, 계약 내용들 변경되게 있으면 바꿔서 쓰시고요. 근로계약뿐만이 아니죠. 어르신들과의 계약도 변경된 사항들이 수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변경된 게 있으면 바꿔서 써주시고요. 여러분들 특히 직원 포상 4분기 지나기 전에 지급하시거나 물건으로 제공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돈 쓰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직원 포상은 돈을 써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 부분이 4분기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12월 달이 지나가면 이 점수 다시 받기는 힘듭니다. 평가 점수를 신경 쓰신다면 꼭 이 포상은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포상뿐만 아니라 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증빙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고충이나 직원들의 대부분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고충이 많고,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인권이 보호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침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을 꼭 하고 넘어가세요. 예, 그리고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 급여 적응 계획, 급여 적응 계약 결과 평가, 이게 모두 올해 내에 한 번씩 다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다시 재작성 하셔야 됩니다. 이걸 올해 내에 쓰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고 12월 때 또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안 쓴 분들이 있다면 올해 가기 전에 다 써놓으셔야지 되는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적응 계획을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 통보를 위해서라도 빨리 12월 달에 하고 넘어가시고, 예, 비슷한 것처럼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상담하신 거, 모든 어르신이에요. 모든 어르신에 대한 상담에 대한 결과, 예, 결과 반영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다 반영을 해서 이번 연도 거 다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급여 적응 지침이라든지 운영규정 교육 안 하고 하셨다면 하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법정 교육 링크, 댓글에 넣어드린 링크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글을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하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해 동안 기간 정보 변경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바뀌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홍단 홈페이지나 게시판, 우리가 붙여놓은 게시판에 있는 내용들도 다 변경을 해주세요. 내년을 대비해서. 뭐 특히 뭐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이미 발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게시할 것들은 게시해 주시고, 온라인에도 게시할 수 있으면 게시를 해 주시고요. 수가 같은 것도 게시해 주시고, 사례회의 반영을 안 하셨다면 꼭 하고 넘어가세요. 사례 관리 같이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아까도 그 말씀 드렸죠. 올해 넘기 전에 미리 해두셔야지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깐깐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셔야지 스트레스 안 받으실 거예요. 급여 계획에 따라서 기록하는 거, 이런 부분들 꼭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2023년 평가 올려놨으니까 방문형과 숙다 5시간짜리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하긴 했는데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의 경우에 신설된 항목이라서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또 작성을 하고 통보해야 됩니다. 공단에다가. 이것도 올해 넘기면 고치기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해두세요. 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결과 평가 꼭 좀 하세요. 좀 어렵더라도. 예, 평가 교육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인 인권 교육, 학대 예방 교육도 매년 실시하셔야 됩니다. 교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하고 넘어가세요. 점수가 5점짜리예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꼭 하고 넘어가시고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시면은 직원에 대한 인권도 있었죠. 직원에 대한 인권도 있고 노인에 대한 인권도 있어요. 그래서 23년도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합산돼서 되는 그런 교육이라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기관에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꼭 매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안부 심사도 드릴 겸, 우리가 이제 영업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부 심사도 드릴 겸, 못다한 상담도 할 겸 만족도 조사도 한번 진행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보호자한테 만족도 조사를 지금 올려져 있는 항목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직원 만족도도 더불어서 확인을 하고 수급자 직원 만족도를 놀리려고 어떤 활동을 좀 해보시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올해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평가도 여기까지. 뭐 그 외에도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12월 가기 전에 하셔야 할 일 평가 포함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빨리 넘어가서 어렵다면 앞으로 돌려보시면 되고,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 교육들, 링크 넣어드리니까 다시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연말이라 너무 바쁘실 텐데, 바쁘셔서 잊으실까봐 제가 리마인드 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없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점수 잘 맞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소개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